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5번 교황카드의 정방향 해석입니다. 교황카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해석의 가장 기본은 위로부터 어떤 관례, 관습, 문화가 아래로 밑으로 전달되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계승, 계보, 계통을 이어가는 그런 피해 대물림의 과정이 필요함을 꼭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도 DNA가 있는데요. DNA가 가장 갖고 있는 본능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후세대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생물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 본능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 DNA 흐름이 바로 이 교황카드에 접목되는 가장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는 이 DNA의 유전적 피해 대물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워낙 사례가 그 유전적 피해 대물림, 가계 전통의 계승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써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근엄, 엄격,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교육과 가르침에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성의 계승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제자들이 스승님을 열심히 바라보는 삼각구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는 순응주의예요. 그리고 정규 노선을 제대로 밟아가는 그런 삐딱함이 없는 사람들로서의 순응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관습과 사회적인 관례라는 게 있어요. 자, 태어났어. 그러면 육아를 통해서 아이가 보살핌을 통해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회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꼭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부양의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정교적인 노선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에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정규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방향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고리타분한 거야. 그래서 이 답답해 보이는 관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역방향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답답함은 아주 좋게 풀어야만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안정성을 확보한 소속감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의 규칙과 규범과 문화 질서가 있어요. 또 우리 사회,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가족 속에 있는 규율과 전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답답해 보일지언정 일정한 나의 소속감,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안정성의 확보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화된 가치와 사회적인 제도에 흡수되는, 정규화되는, 그래서 인사이더로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전통 질서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잡아갑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젊은 엄마가 와서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암이 유전될까요? 저에게 암이 올까요? 라는 염려로서 물어보셨는데 카드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되물었죠. 아빠나 엄마가 암이 있어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실제 엄마가 암 3기래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피해 대물림이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암이었다면 너도 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 피해 대물림이 유전적인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 굉장히 오래전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엄마와는 헤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소원해진 관계로서 엄마랑 만나지도 않지만 엄마가 재혼해서 연락도 안 되지만 그때 그 당시 엄마랑 헤어졌을 때 엄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헤어진 속마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뽑은 카드가 엄마가 그 당시 헤어졌을 그 당시의 속마음 딸에게 하고픈 말 이게 이제 이 카드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하실 겁니까? 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전 엄마는 너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싶었어. 지금 헤어지지만 너는 내 피를 물려받은 내 뱃속에서 키웠던 나의 딸임엔 분명하다.
네가 어느 순간에 피의 이끌림에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나를 찾으렴. 나는 여전한 너의 엄마니까. 라고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엄마의 피의 대물림, 그리고 유전적인 딸의 의미,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성애는 안 나왔으나 피의 대물림이라는 걸 키워드로 잡아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 다음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을 물어봤는데 아들 본인이 온 건 아니고 딸이 와서 이제 아빠의 유언을 듣고 싶은 거였는데 막내 아들한테 유언이 있을까요? 하고 해서 대신 한번 유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제가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혹시 집안에 아들이 얘밖에 없니? 네, 막내 아들 얘 하나만 아들입니다. 나머지는 딸만 셋이고요.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그럼 뭐냐면 아빠는 아빠의 피, 그리고 그 피가 전승돼서 아들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그 뒷세대한테 넘어가잖아. 그래서 아빠는 부탁인데 제사를 잘 지내주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들 혹시 또 있어? 그러니까 불행히도 지금은 조카가 딸밖에 없대요.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뭘 어떡해. 이 사람은 피해 대물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녀도 제례를 지내는 걸 원할 거고 손녀가 장손의 역할을 하길 원할 텐데 라고 말하니까 맞다고. 사실은 독실하게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례를 많이 지내는데 뭐 다 제사상을 차리고 여자들은 저쪽 방으로 건너가 그리고 남자들만 제례를 지낸대요. 근데 유독 손녀만은 그 손녀만이에요. 아들 손녀만 말해. 딸의 손녀는 필요 없고 아들 손녀만 데리고 와서 너는 절해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절을 시켰대요. 그 손녀만 유독. 그게 아빠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면 절대 이 손녀를 제례에서 빠뜨릴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의 당부가 더 있다면 사실은 아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부탁인데 손주 하나, 아들 손주 하나 더 낳아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중요했어요? 피의 대물림이 중요했죠. 아무래도 유교 집안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아들과 아들로서 내려오는 어떤 정통성을 원했던 것이라고 유언을 해석해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아이 때문에 맨날 아침마다 전쟁이래요.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등원겁을 안 하고 유치원에 잘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생각들 다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키워드는 이쪽에서 빼오면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드렸어요. 자, 봐라. 이 아이는 지금 소속감이 없어. 그리고 내 친구, 내 선생님 이런 개념이 지금 없거든. 어린이집 가려면 차를 탄다며. 차를 타고 오는 선생님이 누구야? 담임 선생님이야? 담임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는 친구가 있어? 같은 반에? 네, 지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부하건대 지석이하고 선생님에게 꼭 부탁을 해라. 뭐라고 부탁하냐면 지혜야 나랑 같이 타고 가자. 나랑 같이 어린이집 가자. 이런 말을 해줘. 어린이집으로 끌어오는 어떤 소속감을 주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안 타고 있어도 그 선생님께 부탁해서 지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고 내가 너를 기다렸어 하고 다정하게 불러준다면 얘는 탈 거야. 특히 지석이의 힘이 필요할 거야. 왜? 지석이와 그 친구가 네 딸이 같은 제자로서 선생님에게 가려는 삼각구도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 지석이 엄마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서 꼭 좀 한번 부탁해봐 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정말 지석이 부름에 쏜살같이 달려가서 금방 엄마한테 뽀뽀도 안 하고 바로 차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뭐가 중요했어요? 그렇죠. 소속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친구, 내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의 소속감을 안정화시켜주는 의미에서 조언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역방향에 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니까요. 열공해 주시고 질문은 댓글 사이트 댓글에다 좀 달아주시면 됩니다.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